이게 작년 1월에 맨 위에 보시면 작년 1월 달에 외국인 토지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 이 세 개 법률이 통폐합되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자가 들어갔습니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작년 1월 달까지는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 세 개 법률이 통폐합됐다. 그래서 작년에 28회 시험에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을 때 4문제 출제됐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와 외국인 토지법이 추가됐으니까 최대 7문제까지 6문제까지 나올 7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공법에서 2문제 출제됐으니까 어쨌든 작년에 5문제 나왔으니까 아마 올해도 5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21페이지 1번 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역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연역은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고 바로 223페이지 이제 구체적 내용 223페이지 222페이지 그거 보니까 2017년 작년 6월에 신고 포상금 제도 아까 이게 포상금 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이게 작년에 신설됐어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중요하죠. 그 작년에 신설됐으니까 자 그러면 223페이지까지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목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있는데 1번에 2번에 있죠.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건 똑같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목적하고 양가로 2번 용의 정의입니다. 용의 정의.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2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거 뭐냐면 결론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한다는 말 하잖아요. 거기에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해당되지 않고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1번, 2번을 보면.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매수인, 매도인이라면. 이 말은 외국인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고 매매만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죠. 임대차는 부동산거래 신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부동산거래 신고 안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외국인 등이란 그 띠것의 구성원의 2분의 1, 리얼의 임원의 2분의 1, 미엄의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것 정리를 해놨죠. 한 번 더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고 좀 깨끗하면 밑줄 치놓으셔야 돼요. 56번에 2분의 1에 몇 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7번에 외국인 용어정의에 있죠. 이게 외국인 용어정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외국인 용어정의를 가서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두 장에다 다 자세하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2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225페이지에 보면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자 225페이지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아까 거래 당사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매도인, 매수인만 거래 당사자고 임차인, 임대인은 거래 당사자 아니었죠? 임차인, 임대차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7번에 보면 37번에 보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37번 암기 프린터 찾아보겠습니다. 37번이 아니고 38번이네. 그죠? 38번에 보면은 38번에 보니까 37번 맞네. 37번이네요. 37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에 보니까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1번, 2번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고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4번 취득세 납부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 시험에 계약일로부터 60일인지 잔금일로부터 60일인지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밑줄 치시고요.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둘 다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제출까지 둘 다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출은 한 명이 가도 됩니다. 그러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니은 맨 밑에 다만 거래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지자체는 거짓말 안 할 거니까 차라리 거래 당사자 다 하는 것보다는 국가, 지자체가 하면 더 정확하게 하겠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안 적을 거 아니에요. 226페이지. 226페이지 하기 전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거기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신고하는 방법인데 신고 방법이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직거래입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 직접거래, 직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거래가 있습니다. 중개거래란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개입된 경우입니다. 직거래인 경우는 뭐예요? 직거래인 경우는 원칙이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 1번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근데 예외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단독 신고. 그 다음에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한다고 했어요. 단독을 하는 경우는 한 명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다 한 경우에는 사유서나 계약서 사본 제출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는 역시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단독 신고.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합니다. 자, 그래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합니다. 개업공개사. 개공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동중개면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있을 경우는 모든 개업공개사가 전부 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공동중개인 경우도. 그래서 이런 거 연수교육 해보니까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현업에서는 계약서 확인설명서를 공동중개하면 매도측 개업공개사가 씁니다. 임대차면 임대인측 개업공개사 사무소로 해서 쓰는 게 관행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법에는 없지만.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매도인 척 개업공개사가 신고서 제출을 합니다. 전자문서로 인터넷에서. 그러면 매수 척 개업공개사가 60일 안에 들어가서 전자서명을 해야 되는데 전자서명을 안 하면 둘 다 처벌받아요.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하면 그건 신고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아예 한 명이 안 한다고 하면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이건 이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만. 신고서 제출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요.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는 방문신고 또는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방문신고 또는 전자문서 모두 다 가능하다. 예,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도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신고를 할 때는 사유서 제출을 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공동중개인 경우는 전부 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이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물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도 대리인이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것도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양가로 2번 신고대상물입니다. 신고대상물은 토지, 그 다음에 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일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을 2001년 1월 22일부터 확대했다. 옛날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옛날에도 신고했어요. 지금 부동산 매매계약이고요. 부동산이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토지, 건축물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 그 밑에 7개가 있어요. 이 박스 안에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이 7개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이게 뭐냐 하면 작년 1월 달부터 1월 20일부터 이제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작년까지는 2016년까지는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죠. 지금은 아파트는 무슨 법에 의합니까? 주택법이니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29호, 29세대, 29실까지 최초 분양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합니다.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러나 아파트나 단독주택 30호,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죠. 오피스텔도 30실이 넘으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그 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기억은 뭐냐면 이 7개 법률에 의해서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
신고를 이런 걸 매매할 때에도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분양권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안 하는 거는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이를 전매할 때도 할 필요 없고 30호, 30세대, 30실 이상인 경우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해야 되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27페이지 신고 기한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228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에서 이게 60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 장경수 의원이라고 민주당의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다가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어요. 안산에서. 이분이 개업공개사들을 위해서 60일로 바꾼 거예요. 그때 이게 노무현 정부 때였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우리나라 전국 토의 25%였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 60일로 바뀐 취지는 뭐냐면 그 당시 편법을 60일 동안 편법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돼도 60일 안에 거래할 때는 계약 날짜를 변경해버리면 허가 안 받고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 편법을 허용하는 기간이 60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업에서 계약 체결하면 저도 한 번도 60일 동안 기다려보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왜냐면 60일이 있다가 하려고 하다가 늦어가지고 가태료 받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잖아 이거. 60일 안에 안 하면. 옛날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구체적 기준이 지금은 구체적 기준이 물론 300만 원입니다. 안 하면.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바로 계약하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60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게 지금 시대상황이 안 맞다 또 바꾸자는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럼 너무 실거래 가격이 늦게 뜨잖아요. 60일 전이니까. 벌써 근데 부동산이 막 폭등하고 폭락하니까 시세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 해서 지금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 우리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도 신고관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전부 시군구에 해당됩니다. 원래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죠. 이번에 광역자치단체 17명 뽑는다고 나왔어요.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장도 충청남도 도지사급이다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법상은.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전부 시군구에 해당된다. 등록관청이고 신고관청에 해당된다. 그럼 세종시에서 자격증 세종시장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금인의제입니다. 금인의제가 아니고 양가로 4번 신고필정교부와 금인의제 등인데 신고필정을 받으면은 신고필정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작년 개정되기 전에는 즉시 발급했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신고필정 지체 없이 발급한다 되는데 이거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바로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면 바로 출력이 됩니다. 출력은 되는데 이제 잘못되면 거기서 또다시 신고관청에서 연락 와요. 보완하라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어쨌든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작년 바뀌기 전에는 즉시였다. 동그라미 2번 금인의제입니다. 신고 필정 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됩니다. 양가로 5번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이게 중요합니다.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13번
입자, 실종, 중개, 인, 기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 인, 기소 9가지입니다. 이 입자가 작년에 9월 26일 날 신설됐습니다. 9월 26일 날. 거기에 9월 26일 날 신설된 게 보면 229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2017년 9월 26일 날 신설됐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정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정지역이 있고요. 그 조정지역 안에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투기과열지구 안에 다시 투기지역이 있어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그럼 투기지역은 최고 강력한 행위자이죠. 투기지역에 들어가면 당연히 조정지역에 대한 행위자를 받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인데 여기서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고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해당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기숙사 같은 거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또 준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금액이 비싸도 이거 안 한다고 실제 실입주여부 이런 거 신고 안 한다고요.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이상을 주의해야 돼요. 3억 이상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단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은 거짓말 안 한다고 보고 국가 등인 경우는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 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서울의 로또 아파트 당첨만 되면 2억 3억 피가 붙는데 미성년자가 당첨돼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단속을 하니까. 왜냐면 당첨돼도 미성년자의 경우 자금 조달 자기가 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11억 부모한테 받았다고 하면 세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상속 증여세는 50%잖아요. 원칙 최대가 50%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무서워서 결국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은 편법으로 자녀들한테 분양받게 해가지고 상속을 편법 상속이잖아요. 증여죠. 살아서 해주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럼 뭐 계약금만 걸어놓고 은행 융자 받으니까 중도금은 그럼 얼마 안 주는 걸 해가지고 그 융자를 다 부모가 갚아줘버리면 결국 조금씩 갚아버리면 세금 안 내고 편법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자식한테. 그 자식들한테 생활비 주는 거는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돈 많은 사람은 월급 받은 거는 전부 다 자식 거는 다 모았다고 하고 생활비는 부모한테 받았다고 하면 돼요. 교육비나 생활비 주는 거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외 유학 가 있는 거 뭐 많이 돈 송금해도 그 세금 탈세했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건 세금 대상이 아니니까.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는 투기과열지구 입자, 저게 입주 여부 자금 조달 맨 앞에 있는 입자가 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이거는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3억 이상입니다. 3억 초과가 아니고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입자, 실종, 중개인데 실은 어디에 있냐면 228페이지 동그라미 5번 실제 거래 가격.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는 입자, 중개인, 실종, 중개인, 기소 이 순서대로 돼 있죠. 암기 프린트 13번에는 13번에 있어요 없어요? 13번 한번 찾아보세요. 입자, 실종, 중개인, 종이 뭐예요? 부동산 등의 종류. 중개인 할 때 중은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인데 이거는 중개거래인 경우만 해당되겠죠. 중개인 기소할 때 개는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고요. 중개인 할 때 인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고요. 기소는 뭐예요? 조건, 기한, 소가,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입니다.
이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5% 과태료 포상금 대상이라고 돼 있죠. 5%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입니다. 옛날에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였어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하고 5% 과태료하고, 그러면 옛날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였는데 100분의 5 과태료로 바뀐 게 규제가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완화됐죠. 완화. 취득세는 4%잖아요. 표준세율이. 4% 세배하면 12%잖아요. 취득세, 비과세, 면제, 감경 내기 전에 세율은 4%잖아요. 표준세율이. 그래서 12%에서 5%로 완화된 거라고요. 취득세 3배에서 바뀐 거예요. 이게 작년에. 5%, 100분의 5 범위 내의 과태료로. 자, 실종, 중개, 인, 기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9가지. 실종, 중개, 인, 기소. 특히 실입주여부와 자금조달계획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인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29페이지 양가로 6번에 보면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서식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매수인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 체결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되며 5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4번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포함한다가 제출된 때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그럼 자금조달 계획 제출 안 하면 신고필증 발급을 안 한다는 얘기죠. 50일 주의하되 60일이 아니고 50일입니다. 이건 50일 이내에 어디다 제출한다는 거예요?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개업공개사에게 제출한다. 법무사에게 제출한다. 답은? 신고관청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개업공개사에게 하거나 중개거래이면 거래 당사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출한다고 돼 있잖아요.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50일 이내 받아가지고 개업공개사가 6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잖아요. 딱 60일 되는 날 가져와가지고 오늘 해달라고 하면 다른 거 지금 개업공개사 다른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한 열흘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개사한테 제출하려면 50일 전까지 제출해야 돼요. 50일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50일 이내에 제출 안 하면 그냥 개업공개사는 자금조달 빼버리고 신고해버려도 돼요. 그럼 뭐 거래 당사자가 알아서 제출해야 되겠죠. 안 하면 신고 필증 교부가 안 됩니다. 50일이라는 건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제출한다고요? 계약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하려는 자가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면 대리인인데 대리인은 법무사가 대리하겠죠. 현실적으로는 법무사가 대리해요. 왜냐하면 등기 신청할 때 신고 필증이 필요하니까 법무사가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 신고 방법. 앞에 신고 방법이 있었는데 신고 방법은 첫 번째 신고 방법은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 방법에 신고 방법이 첫 번째 전자문서가 있고요.
두 번째 방문 신고, 신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안 됩니다. 대리인이 할 때는 왜냐하면 그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인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이거 은행 법용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은행 법용. 근데 우리 전자거래계약, 거래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 적을 때는 은행의 법용 가지고 안 되고요. 한국무역정보통신 주식회사의 공인인증서를 따로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용이 있으면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그 다음에 방문신고는 본인이 방문신고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항상 신분증을 제시해야 돼요. 전자문서는 신분증 대신에 공인인증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할 때는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신분증하고 신고서하고만 제출하면 돼요. 근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대리인은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대리하는 경우는 소속 공인회사는 대행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보조원은 아예 제출을 대행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거래 당사자를 대리할 경우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 신분증 있어야 됩니다. 대리인 신분증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 자필 서명 위임장하고 그 다음에 본인 신분증 4번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4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본인이라고 하면 거래 당사자인데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 매도인이었잖아요. 아까. 그럼 이게 서류 매수인 매도인 두 명 다 서류가 있어야 될까요? 둘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될까요? 예,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뭘 대행하느냐 하면 대리인이 하는 게 신고서 작성을 대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출을 대행하는 거예요. 제출.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되지만 제출은 둘 중에 한 명 해도 되죠. 그 제출을 대행하는 거니까 이거 한 명 것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게 위임장이. 그래서 보통 현업에서는 법무사가 누구를 대행하는 거예요? 지금 매수인한테 대행해서 등기 신청하러 가잖아요. 매수인한테 매수측에서 법무사 의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수인한테만 받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게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자, 그런데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자필 서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를 대리하는 것은 소속공인회사 소공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소공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개업공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4번 같은 거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소속공개사는 직업적으로 맨날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위임장 써가지고 가면 번거롭잖아요. 그 법무사 사무장들도 그냥 등기 신청을 법무사처럼 대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신고서 가져가면은 신분증을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소속공인회사 아닌지 다 나온다고요. 주민등록번호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보면 이 사람이 소속공인회사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231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한 계약.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한 계약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 쳐보면 전자계약서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의한 계약 이렇게 쳐보면 나와요. 전자계약서예요.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그 전자계약 시스템상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날에다가 클릭만 해버리면 따로 신고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아 놓고 지금 전자계약서를 직접 써보진 않았는데요. 개업공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쓰면은 이제 거래 당사자는 휴대폰 가지고 그 본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남의 물건 팔아먹기가 힘들어요. 이제 본인 확인이 철저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의한 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고 또 해제할 때도 이 시스템상 부동산 거래 계약 전자 시스템상 해제 신고만 하면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봅니다.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겠어 안 하겠어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들을 연세 드신 분들은 안 하려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기 귀찮아요. 왜냐하면 모르던 새로운 시스템을 적응하려면 힘들잖아 이거. 그래서 다른 핑계 대고 어려인들 귀찮다고 안 하는데 어려인들이 자꾸 해달라고 그래요. 이걸 왜 해달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하면 대출 금리도 인하해주고 등기 신청 수수료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요. 지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근데 뭐 거래 금액이 큰 거 몇십억 되는 거는 이거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거 팔아먹는 사례가 가능하고 있거든요. 토지 같은 거는 뭐 그 점유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분증만 위조해버리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장점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좀 해보세요. 왜냐면 기득권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은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 이게 생겨도. 작년에 도입됐습니다. 전자계약서. 제가 전자계약서 이거 연수교육 강사해가지고 저도 현업에 있는 분들 강의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서울시에도 듣고 경기도에서도 강사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이게 다 옛날에 계약서 썼던 거 다 뭐 바로 불러오기 따로 계약서 우리 5년 보존해야 되잖아요.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전자거래 종이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상 다 그냥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계약서 보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다음에 또 계약서 불러오기 하면 금방 그 옛날 거 다 날짜 입력만 하면 사람 이름만 입력하면 바로 불러올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협회에서도 이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 선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의한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신분증은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개입니다. 신고 필증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적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법무사들이 등기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233 부동산 거래 신고서 232페이지 맨 밑에 그게 신고인을 보니까 매수인, 매도인,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 중개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명 또는 인이라고 되어 있죠. 서명 및이 아니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 할까요? 아니면 매수인, 매도인도 할까요? 그 밑에 3명 적어놨잖아요. 232페이지 맨 밑에 3명 다 해요? 아니면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만 해요? 예, 요건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만 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만 합니다. 3명 다 서명인 돼 있지만 3명 다 하는 일은 없다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매수인, 매도인만,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그 유의사항 위에 5번에 보면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5번 물건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그 외에 거래 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고 되어 있죠. 이게 작년에 1월 달에 6월 달에 두 번이나 개정됐어요. 그 최종적으로 결론은 입주권 분양권 상태에서 즉 등기하기 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고요. 우리 아파트 살다가 팔 때는 그때 매매 금액, 거래 금액 적을 때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고요.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분양가에, 아파트 분양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부가가치세 있으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다고 분양가에. 그래가지고 부가세 환급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받으면. 그래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우리 중개보수 받을 때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포함? 안 돼 있죠. 그래서 중개보수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추가로 더 받아도 된다고요.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에는. 보통 일반 재화에는, 일반 상품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밥 먹으러 가서 10,000원 밥 먹으면 그 카드 끄는 거 보면 부가가치세 900 얼마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 돼 있어요. 그 포함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 돼 있다고요. 100만 원에. 그럼 따로 10만 원 더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거래 금액을 적을 때는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고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고요. 총 거래 가격을 적을 때. 그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23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인데 신고 필정 적시 교부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 교부한다고 했죠?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자, 오늘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반적인 절차를 봤고요. 다음 주에 235페이지 해제, 정정, 변경 신고부터 하고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